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아작스에 대한 얘기까지 좀 진행을 했고, 아작스를 활용해서 뭔가 기능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할 기능은 꼭 아작스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냥 아작스를 배운 김에 이 기능에 한번 적용시켜서 얘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가장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얘를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작스를 진짜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 그때는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 전에 약간 맛보기를 해본다 이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없는데 새로 만들 기능, 조회수 기능. 자, 조회수는 일단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뭐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곳, 그런 데에서 조회수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희는 디테일에서 조회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거고요. 일단 조회수 기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얘를 만들려면 우리가 뭘 건드려야 돼요? 네, DB 건드려야죠. DB에 뭘 해야 돼요? 테이블을 새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조회수라는 건요, 누가 이 조회수를 늘렸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길래 조회수가 늘었어 라는 정보를 알 필요가 있나요? 딱히 없죠. 그냥 누군가 이 글을 읽으면, 클릭하면 그때 올라가는 게 조회수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 조회수를 여러 번 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라는 건 이 조회수라고 하는 영역은 그냥 게시물이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DB에 컬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아티클 테이블에.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를 하는데 컬럼만 추가하면 되나요? 컬럼을 추가했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게시물 쓸 때, 인서트 할 때 같이 막 올려줘요? 아니죠. 조회수는 언제 올라야 돼요? 누군가 디테일로 해당 글을 읽겠다, 보겠다 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을 때 조회수가 1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가된 조회수가 어디에 나타난다? 디테일 페이지에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디테일로 요청을 보냈다 하는 순간에 페이지가 그려지기 전에 조회수가 증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페이지를 보여줬을 때 증가된 조회수가 보일 수 있게끔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실질적인 기능 처리가 되면 화면에 보여줘야죠. detail.jsp에 조회수를 보여주는 부분 추가가 돼야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디테일 쪽으로 요청이 넘어왔을 때 detail.jsp가 일을 하려면 누굴 갖고 가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모델에 담아서 detail.jsp로 가죠. 그러면 그 아티클 안에서 우리가 조회수를 꺼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게시물을 아티클 테이블에 컬럼 추가할 거니까 이 아티클 조회한 결과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조회수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데이터 값을 실제로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꺼내 쓰기 위한 뭘 만들어야 돼요? 네, VO의 변수 추가.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겠죠. 얘를 해야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조회수라는 영역을 무사히 꺼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니까.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단 아작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얘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세요. 이거 간단합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능이죠. 우리가 해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능 자체가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허리문에서 좀 건드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테이블 밑에 쪽에 얼탈 테이블 아티클 헤드 컬럼 추가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름은 뭘로 할까요? 그냥 히트 카운트? 이런거? 그리고 얘는 어차피 인트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조회수니까 이렇게 해주고, 당연히 조회수인데 음수가 필요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원사이드 넣어주고요. 그리고 조회수는 널일 수는 없어요. 널이면 안 돼요. 얘는 기본값이 뭐여야 돼요? 0. 우리가 물론 디폴트 0을 넣지 않아도 인트인데 데이터가 낱널이니까 이 컬럼이 뭔가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기야 하겠지만, 그 상황이 이제 자바 쪽에서 마이바티스로 넘기는 상황이었다면 얘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DB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컬럼 추가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에 이런 것들은 다 0으로 치환돼서 들어가긴 할 건데, 우리가 새로 인설트를 하는 과정에서 낱널 컬럼이 있는데 안 넣어주고 있다? 그러면 애초에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얘는 널이 들어올 수 없는데 왜 데이터 안 줘? 라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디폴트를 꼭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 추가해 줄 거고, 굳이 위치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맨 뒤에 생겨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힛 카운트에 대한 컬럼이 생겨났고, 모든 게시물들이 다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디폴트 0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죠? 우리 또 DB 건드린 게 생기면 항상 기록을 잘 남겨줘야 돼요. 이거 한 줄만 추가됐으니까 찾아가서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좀 끌까요? 필요 없는 애들은. 자, 가장 먼저 디테일로 요청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쵸. 해당하는 글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여기 아이디 있으니까 아이디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찾는데 얘가 해야 되는 일이 조회수를 1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밀어넣는 거예요? 아니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야 된다는 건데, 우린 지금 업데이트 쿼리를 가지고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조회수에 관련돼서 게시물 수정하는 부분 빼고는 사실 업데이트 쿼리가 쓰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야 된다? 게시물을 가져오기 전에. 왜냐면 우리는 증가된 조회수를 가지고 화면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델에 담아 넘기고 있는 이 아티클이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하는 일인데, 얘가 이런 행위가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조회수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위치를 시켜줄 거고요.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간만에 또 리절트 데이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일단 제너를 빼놓고 increase hit cnt rd 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아티클 서비스한테 이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컬럼 이름을 cnt로 했죠? 맞아요. 이렇게 이런 거 실행해줘 라고 할 겁니다. 얘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increase, 네, 증가죠. 증가. 조회수 증가시켜줘 라는 의미의 메서드예요. 그래서 조회수를 증가시킬 건데 특정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만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인자로 뭘 줘야 된다? 해당 글의 ID.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ID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넘겨주면 얘가 조건에 사용이 돼서 업데이트문을 우리가 원하는 게시물만 콕 집어서 실행시킬 수 있겠죠. 자, 이 결과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얘가 해야 되는 일, 얘는 지금 리절트 데이터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면 그 쿼리의 실행 결과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없긴 없어요. 근데 진짜 없진 않아요. 기억나세요? 몇 열에 적용됨 이런 거 오잖아요. 실제로 업데이트 쿼리가 성공을 했다면 0열에 적용됨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쿼리를 어차피 하나씩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성공을 했다면 성공에 대한 결과가 뭐가 남아요? 1이 남는 거예요. 1열에 적용이 됐을 거니까. 그럼 실패했다면 네, 0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판단해 볼 거예요. 아티클 DAO한테 점 똑같은 이런 메서드를 실행해줘 라고 말을 걸 건데 이 결과를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나 인설트 쿼리나 이런 쿼리를 날렸을 때는 결과를 돌려받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받을 거예요. 얘 이름은 affected loss CNT 정도로 하죠. 그러니까 적용된 열에 대한 개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결과를 돌려받을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이 이름 복사해서 XML에 가서 얘는 어디다 해볼까요? 여기 위에다 할까요? 여기다가. 자, 실제로 우리가 날려야 되는 쿼리는 업데이트 쿼리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태그 하나 열어주고 이 아이디에 메서드 들어오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쿼리 작성해야 돼요. 여기에 작성해야 되는 쿼리는 우리가 이미 해봤었죠? set hit cnt 얘의 값을 hit cnt 플러스 1 하겠다. 이거 우리가 해봤던 방식이죠. 기억나시죠? 이러면 해당하는 이 컬럼이 갖고 있는 값에 1을 더한 결과를 이 컬럼에 다시 넣겠다 라는 얘기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hitCNT라는 컬럼이 가진 모든 데이터의 값이 다 변할 거니까 우리가 조건을 줘서 id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넘겨받아온 id를 세팅하겠다. 이러면 내가 현재 상세보기로 들어갈래, 몇 번 글 볼래 라고 했던 그 상황에 몇 번 글에 대한 정보가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니까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글만 바꿔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결과를 받았어요. 한번 찍어볼까요? 진짜로 값이 어떤 식으로 넘어오는지 한번 찍어보죠. 네. 저장을 안 했군요. 근데 여기서 얘가 return null을 남겨버리면 얘가 아무 일도 안 하겠지. 그럼 상관이 없네. 오케이. 이렇게만 해도 찍어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증가됐을 때랑 그렇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 자, 현재 우리 메인 페이지에서 게시글 들어가고 상세보기로 들어갔다. 지금 1654번 글 눌렀다. 그럼 여기 뭐 찍혔어요? 콘솔에 1 찍혔죠? 그쵸?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런 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0이 들어오는 경우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글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0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디테일이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가 들어왔을 때 심지어 파라미터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가지고 얘를 해요. 얘를 하려고 가봐요. 얘가 얘한테 일을 시켰어요. 얘를 가보면 결국에는 이 쿼리가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디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날렸던 이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실행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실행되기 전에 우리가 뭔가 걸러준 적이 없잖아요. 막은 적이 없어요. 그냥 요청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얘는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 실행한 결과가 에러 안 나죠. 업데이트 쿼리랑 딜리트 쿼리는 실제로 수행한 결과가 없어도 에러는 안 나요. 수행을 했지만 아무 것에도 적용을 못 시켰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 얘는 에러가 나진 않습니다. 쿼리에 문법상 에러가 있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 이 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왔다? 이 affected 여기 서비스에 affected rows CNT라고 하는 애가 그 결과를 돌려받았다. 우리가 출력해봤을 때 성공의 시점과 실패의 시점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따질 수 있어요? 얘가 1이면 성공했다라는 거고 얘가 0이면 실패했다라는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리절트 데이터 리턴해야 되니까 뭐 하면 돼요? 성공 여부, 실패 여부 따져서 리턴해 줄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이 affected rows CNT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값이 0과 같다면 또 어떤 경우? 실패한 경우 그럴 때는 return result data 간만이네요. from 한번 쓰죠. 여기에는 실패 코드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원하는 메시지 넣어야 되는데 해당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이 결과를 넘겨줄 필요가 있을까요? 데이터 세팅을 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안 넘기고 그럼 널 세팅 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경우가 아니고 이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면 어떤 경우? 성공한 경우 그러면 result data from 그래서 여기에는 S1 성공 코드 넣어주고요. 여기에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크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할 게 있네요. 그러면 얘를 돌려받아서 실패의 경우를 걸러내고 성공의 경우 성공 메시지는 큰 의미가 없겠군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컨트롤러의 결국 이 친구는 지금 실패 코드 혹은 성공 코드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받아왔다는 얘기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 조건 한번 때려볼 수 있겠죠? 여기서 increase hit GNT RD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결과 중에 is fail 실패했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실패한 경우에는 얘가 참이니까 이 안에 있는 로직을 수행하겠죠. 그때는 리턴할 겁니다. 자, 페이지한테 해당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 보여주고 돌려보낼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것 중에 뭐 써야 돼요? RQ.js return on view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return on view는 스트링 리턴이라 이런 걸 리턴을 할 거고 js print history back 얘는 리턴이 없어요. 그럼 애초에 리턴 자리에 얘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디테일에서 리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자리에 뭔가 결과를 남겨야 돼요. 심지어 리스폰스 바디가 없기 때문에 요틸에 있는 건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RQA는 JS return on view 라고 해서 결국에 이렇게 하면 누가 일을 한다? js.jsp 이 친구가 일을 한다. 이건 우리가 저번에 해봤던 방식이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넘겨줘야 돼요. 근데 넘겨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런 게시물 없다 이런 메시지 보내줘야 되죠. 근데 그거 굳이 우리가 타이핑 할 필요 있나요?
이 친구한테 get 메시지로 꺼내면 우리 서비스에서 받아온 메시지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날려줬다. 그럼 얘가 이 메시지를 알림창으로 보여주고 히스토리백을 시키겠네요.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를 넘겼을 때도 얘가 검증을 할 거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이제 지금 애초에 이걸 새로 고침했을 때 이제는 비어있는 게시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게시물을 가져오는 단계에서 검증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에서 어차피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검증을 해도 되고 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만들어 주는데 리절트 데이터가 자꾸 노래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리절트 데이터의 제너릭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없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데이터원을 넘기는 게 딱히 없어요. 그쵸? 서비스에서 데이터원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럼 이럴 때에는 제너릭 그냥 비워두기로 했었죠. 괜히 이상한 거 넣어서 혼돈 주지 말자 했었어요. 그럼 그냥 비우면 되죠. 만약에 여기서 뭔가 데이터원을 넘겼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제너릭을 넣어주면 되겠지만 우린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현재 그냥 비워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부분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조회수가 증가되는 거는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아티클 테이블 까보면요. 물론 마지막에 있는 글을 봐야 되니까 order by id dsc 이렇게 해서 까본다면 아까 1654번 글 한번 봤죠. 실제로 affected rows CNT가 1 들어오는 거 확인했죠. 성공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1 증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린 이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추가로 그려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려주려면 JSP에 가서 그려줄 수 있게끔 구멍부터 하나 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작성자 위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조회수 이런 거 넣어주고 아티클 안에 뭘로 가져와야 돼요? hit cnt. 근데 이렇게만 가져오려고 하면 얘는 못 그리겠죠? 이거 왜 이래요? 아티클 안에 저런 변수 안 만들어 놨습니다. DB에서는 hitCNT라고 하는 이름으로 값을 넘겨줬어요. 왜냐? 이 컬럼명이 키가 될 거니까. 값을 넘겨 받아왔는데 우리가 그 받아온 데이터의 타입이 아티클이잖아요. 근데 아티클에는 이런 게 안 들어있으니까. 그럼 얘한테 가서 변수 하나를 뚫어줘야겠네요. 얘는 hitCNT. 그리고 타입은 스트링이 아니라 인트로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숫자의 데이터가 넘어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새로 고침해봤을 때 잘 나오는 거죠. 지금 조회수 왜 3이에요? 왜 3이나 됐죠 벌써? 아까 우리 1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에러 보고 그 다음 정상적으로 본 건데 왜 벌써 3 됐어요? 그렇죠. 에러가 났을 때 당시에도 해당하는 업데이트 쿼리는 실행이 됐고 그 실행된 결과로 affected rows는 1 리턴 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던 거니까 이미 벌어진 시점 뒤에 난 에러가 우리가 실제로는 값이 증가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진짜 간단하게 조회수 기능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진짜 조회수 기능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예요? 이거 새로 고침 할 때마다 올라갈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페이지 있어요? 보통 내가 한번 들어가서 해당 글을 봤을 때 바로 새로 고침하면 조회수 바로 안 올라가요. 어떤 페이지가요? 그러면 거기서는 따로 처리를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 조회수에 대해서 크게 득될 게 없는 그런 류일 거예요. 예를 들어 보통 이제 뭐
그냥 진짜 커뮤니티 게시판들 봤을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인기순, 뭐 조회수 순으로 글을 정렬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그 게시판이 사람들끼리 열심히 잘 소통하고 있는데 내가 광고글을 띄워요. 그리고 그 광고글에 대한 조회수를 강제로 늘려요. 그럼 나는 조회수 순으로 보면 광고가 맨 위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도배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 게시판 쓰고 싶을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이 조회수가 새로 고침될 때마다 증가되는 건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처리를 안 한 커뮤니티 사이트면은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네이버 카페 같은 데만 봐도 아마 안 올라갈걸요?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올라가는 거 알려줄까? 그래요? 한번 한번 들어가면 내가 새로 치면 침대도 나오긴 했는데 들어가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요? 근데 보통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용 사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회수는 단순히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쿠키를 많이 사용을 하죠. 쿠키에 현재에 해당하는, 현재 지금 이 글을 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얘한테 물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이미 정보를 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야? 너 그럼 이거 못 올려. 라고 우리가 코드를 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쿠키가 물고 있는 정보는 언젠가는 사라져야 이 사람이 또 게시글을 볼 수 있겠죠. 조회수를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만료 시점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럼 쿠키가 사라지는 시점부터는 다시 새로 고침했을 때 이 정보가 들어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것까지는 처리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조회수 기능을 아작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사실 아작스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애인데 그냥 한번 맛보기 해본다고 했죠.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아작스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아작스를 사용해 여기 부분에 대한 값만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지금은 이거 새로 이 게시판 사실 티가 안 나는구나. 어차피 상세 보기를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눈으로 직접 느낄 수 있게, 아작스를 통해서 얘만 갈아 끼워지는 현상을 눈으로 느낄 수 있게 제가 이따가 추가 세팅까지 해가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기본적인 조회수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놨고, 이걸 활용해서 아작스 간단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제가 커밋을 좀 해놓겠습니다.